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 중대장입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조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뭐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기사 제목 한번 보세요. MZ 세대 30%첫 직장 대우 불만족된 미련 없이 떠난대요. 제가 아마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진솔한 얘기를 제가 그냥 PPT를 빠르게 만들어서 올렸죠. 그 영상을 그냥 취업에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이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허투루 듣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신문을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경제 이슈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할 거지만 이렇게 제가 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이제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이라서 지우고 이제 이런 게 적응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러스 상태라서 목소리가 잘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중에 3명은요, 임금 등 근로 여건을 이유로 첫 직장에서 퇴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 지금 여지껏 이렇게 했는데, 나 정규직으로 꼭 가야 되는데, 이거 내 계약직, 갈까? 막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어떠한 친구들은 또 현실과 타협을 해서 뭐, 계약직이든, 뭐, 파견직이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근데 갔는데, 10명 중에 지금 3명 정도가 이제 근로 여건을 이유로 해서 나 이거 아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지금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건 지금 물론 이 퇴사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고 내가 그 실제 그 직무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건 굉장히 오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추세, 트렌드는 뭐다? 퇴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렌드라고도 볼 수 없는데 이 지금 기사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 MZ세대 퇴사가 굉장히 이슈라고요. 많은 기자분들이 이걸 쓰는 것 같아.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냥 뭐 이런 생각 안 했던 친구들도 야씨 난 MZ 세대니까 가면은 퇴사 좀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게 매스컴의 역할이거든요. 아무튼 볼게요.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예요? 와, 1년 7개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한 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뭐 저희 세대도 그래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이야, 평생. 예를 들어서 종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바보, 바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진로를 선택할 때 막 우리가 긴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첫 인생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규직 보수 많은데 일로 갔어. 그러면 이게 성공을 무조건 보장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뭐 이렇게 갔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런데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뭐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다.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기성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대우에 불만을 느끼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그쵸? 예전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미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으로 잘못 해석하고 의리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15에서 29세 청년층 첫 직장 퇴사 비율. 뭐 이거는 통계 자료가 뭐 통계청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보세요. 첫 직장 퇴사자 65.6%인데 그 중에 거의 30% 정도가 뭐예요? 근로 여건의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근로 여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연봉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주말 근무, 그리고 불합리한 지시, 회사의 복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또 얘기하는 뭐 워라밸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여력이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전문직과 고소득,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대기업 이런 데 가면 좋죠. 근데 누구나가 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늦게 철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준비를 좀 늦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즉 내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더라도, 야, 나 그래도 한 요 정도 선에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복지는 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근로 여건, 그다음에 나한테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행동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니까. 자,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첫 직장으로 임금 근로 일자리를 얻은 15세에서 29세 청년층 411만 명 중에, 와, 그러니까 70%가 퇴사한 거야. 70%가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의 45.1%는 제가 아까 얘기한 보수 근로시간, 근로여건 불만족을 퇴사했어요.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죠. 그냥 퇴사한 거지 뭐. 안 그런가요? 근로 여건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사 이유가 뭐예요? 건강, 육아, 결혼, 가족적 이유.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쭉 보면 첫 직장에서 월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이건 이렇게 됐다. 참,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지금 뭐라고 해요? 방역 원화민 경기 회복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뭐 우리가 느끼기엔 사실 개선 안 되고 있죠. 이거 취업 준비생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뭐예요? 그래서 공무원 안정적인 걸 여러분들 바라니까. 그런데 제 영상 제가 이거 어제 못 본 친구들 위해서 이 영상 위에 지금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이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그 안정의 기준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랑 진짜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아니라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현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대원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취업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취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있죠. 이거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제가 블로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글을 써서 3달 동안 열심히 하면 모르겠습니다. 3달 동안 적어도 50만 원은 벌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어. 그러면 적어도 15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럼 그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보라고 하는 게 제가 왜냐면 직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장 가면은 내가 일한 만큼 월급 계속 똑같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블로그라고 하냐면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책을 못 읽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라든가 재벌 뭐 이런 분들 재벌이랑 부자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스스로 뭔가 독립한 분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글쓰기라고요. 글쓰기에서 모두 기반이 돼요. 여러분 자소서 써야 되잖아요. 물론 자소서를 쓰는 것과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MZ 세대가 여러분들이 가서 첫 직장에서 불만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로 여건 불만족. 왜냐? 내가 근로 여건 불만족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없이 이런 거를 다 퍼펙트하게 간다 말이 안 된다고요. 노력을 치열하게 해도 지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갑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을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기사를 읽고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그래 나는 MZ 세대니까 뭐 처음에 그냥 일단은 들어가서 좀 이따 퇴사하지. 물론 퇴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여러분들 목적을 그래서 제가 잘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퇴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어떠한 거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갔다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나는 MZ 세대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퇴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함께한 중대원들 안 그렇겠지만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노력이라는 거를
내가 상대적으로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시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노력은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신문 기사 이거를 읽고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나?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읽고요. 누구는요. 제가 얘기했던 블로그에 글쓰기를 실행할 거예요. 실행. 누군가는 이 기사를 읽고 아 그래? 아 그래 첫 직장 퇴사 비율이 높으면 그래 정규직도 비슷하지 내 나이가 서른인데 일단은 현실에 맞추되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자 그 일은 이런 거야 그럼 이걸로 내가 일단 계약직에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연계되게끔 관점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라고요 이게 하나라도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다 그건 이제 어, 좀 뭐 노력이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이 바이러스가 심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죠? 이제 기사를 경제 관련된 기사를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짬내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계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점심도 안 먹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댓글 읽고 여러분들 느낀 점을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생각을 공유했을 때 객관적으로 현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